오늘은 55세의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나선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14년 동안 실패를 거듭했지만 68세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된 사람.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께 이런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인생 후반전 진짜 의미는 지금부터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공자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공자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교과서 속의 성인이 아닌 55세의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시작해야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공자는 50대 초반 인생의 절정에 있었습니다. 노나라에서 대사구, 지금으로 치면 법무부 장관에 해당하는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3살의 아버지를 잃고 창고지기와 목동 일을 하며 살아온 그에게는 놀라운 성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치 이상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고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사는 나라. 예의와 음악으로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 그것이 공자가 꿈꾸던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당시 노나라의 실권은 3명의 대신 4만씨가 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공자는 이들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그것만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자들은 공자를 경계했습니다. 이웃 제나라도 공자를 견제하기 위해 노나라의 미녀들과 명마들을 선물로 보냈습니다. 노나라 임금은 공자의 충고를 듣지 않고 며칠 동안 정사를 돌보지 않고 쾌락에 빠졌습니다. 공자는 깊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결국 55세 되던 해 공자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안정된 자리를 버리고 노나라를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디로 가시려 합니까? 공자는 대답했습니다. 나를 알아줄 군주를 찾아 떠나겠다. 55세의 공자는 수레에 올랐습니다. 일부 제자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렇게 14년의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14년의 긴 여정. 공자는 먼저 위나라로 갔습니다. 위나라 영공은 공자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당신 같은 현인이 우리나라에 오시다니 영광입니다. 하지만 곧 공자는 실망했습니다. 위 영공은 공자의 조언은 듣지 않고 그저 유명한 학자를 곁에 둔다는 명예만을 원했습니다. 공자는 다시 떠났습니다. 송나라로 갔습니다. 어느 날 큰 나무 아래에서 제자들과 예법을 연습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송나라 권력자 환태가 사람을 보내 그 나무를 베어버렸습니다. 공자를 죽이려는 협박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했지만 공자는 말했습니다. 하늘이 나에게 덕을 주셨는데 환태가 나를 어쩌겠는가. 공자는 또 떠났습니다. 정나라, 진나라, 채나라. 어디를 가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환영은 받았지만 진짜 그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군주는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5년, 10년. 공자는 60대가 되었습니다. 함께 떠났던 제자들도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스승님, 다른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3,000명이라 불리던 제자들 중 곁에 남은 사람은 1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순간이 왔습니다. 기원전 489년 공자가 63세 되던 해였습니다.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를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두 나라의 대신들이 걱정했습니다. 공자가 초나라에 가서 등용되면 우리에게 위협이 될 것이다. 그들은 군사를 보내 공자 일행을 포위했습니다.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나도 포위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굶주림에 쓰러졌습니다. 병이 든 제자도 생겼습니다. 제자 자로가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군자도 이렇게 공공해질 수 있습니까? 공자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군자도 공공해질 수 있다. 다만 소인은 공공하면 무너지지만 군자는 공공해도 지조를 지킨다. 결국 제자 자공이 탈출에 성공해 초나라의 도움을 청했고 그제야 포위가 풀렸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진체지액,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의 재난이라 불리는 사건입니다. 이후에도 공자는 몇 년 더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그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곳은 없었습니다. 68세가 되던 해 공자는 결국 고향 노나라로 돌아왔습니다. 14년의 유랑 끝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늙고 지친 모습으로. 이것이 실패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일은 그때 시작되었다. 공자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68세의 고향으로 돌아온 공자는 정치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노나라 임금이 정치 자문을 구해도 거절했습니다. 이제 나는 그런 일을 할 나이가 아닙니다. 대신 공자는 자신에게 남은 것에 집중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14년의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을 따라준 제자들. 아내, 자로, 자공, 염류, 자, 자유. 그리고 새롭게 찾아오는 젊은 제자들. 공자는 그들에게 자신이 평생 배우고 깨달은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옛 경전들을 정리하는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시경, 고대의 시 300편을 선별하고 편찬했습니다. 서경, 역사 기록들을 정리했습니다. 춘추, 노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며 자신의 정치 철학을 담았습니다. 예기 예법에 대한 가르침을 정리했습니다. 14년의 유랑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세월 동안 공자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다양한 군주들, 백성들, 문화들을 보았습니다. 인간과 정치에 대한 그의 이해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고난 속에서 함께했던 제자들과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이제 가르침으로 빛을 발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기억했습니다. 그것이 훗날 논어가 되었습니다. 공자는 73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68세부터 73세까지 단 5년. 하지만 그 5년이 2500년을 이어졌습니다. 공자가 직접 가르친 제자는 72명의 현인을 포함해 3000명에 이른다고 전해집니다. 그 제자들이 또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중국을 넘어 한국, 일본, 베트남으로 퍼져나갔습니다.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에서 공자를 읽고 배웁니다. 55세에 떠난 14년의 유랑이 실패였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68세부터 시작된 진짜 일을 위한 준비. 공자 자신도 말했습니다. 7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나이가 들수록 자유로워졌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숙해졌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짜 자신을 찾았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55세는? 공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55세는 끝이 아닙니다. 공자는 55세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자리를 버리고 미지의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14년의 유랑, 어디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세월. 그것은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공자를 더 깊은 스승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인생 후반전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공자가 세상에 진짜 남긴 것은 68세 이후 5년의 일입니다. 그 5년이 2500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60대, 70대가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나이 드문 쇠퇴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공자는 70세에 가장 자유로웠다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더 넓게 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다섯째, 중요한 것은 지금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공자는 68세에 시작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시작하십시오. 배우고 싶었던 것, 해보고 싶었던 것, 나누고 싶었던 것.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성장에는 나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의미 있는 삶에는 나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55세에 다시 시작한 공자처럼, 68세에 진짜 일을 시작한 공자처럼, 70세에 가장 자유로웠던 공자처럼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생 후반전, 진짜 의미는 지금부터입니다. 엔딩 1045-1130- 공감과 댓글 유도. 여러분은 지금 다시 시작하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은퇴 후 시작하고 싶은 공부가 있으신가요? 해보고 싶었던 일이 있으신가요? 나누고 싶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공자의 제자들이 서로를 격려했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응원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68세 돌아와 진짜 일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공자가 68세부터
73세까지 단 5년 동안 어떻게 2500년의 유산을 남겼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